2016년도에 본격적인 아파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지난 5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으면서 공부를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권태희 씨가 투자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발동을 거는 정말 시동을 거는 5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에서 지금 권태희 씨한테 뭐 하나 차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이 아까부터 계속 네이버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엄청 왔어요. 네이버 부동산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일단은 부동산 기사를 좀 보고요. 네. 제가 처음에는 그 신문을 많이 안 봤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 기사, 네. 그리고 거기 메인에 뜨는 거,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가면 좀 더 많은 게 있더라고요. 부동산 114 같은데. 네. 그래서 기사 같은 걸 좀 보고, 네. 그리고 시세 같은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얘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전세가가 얼마인지, 매매가가 얼마인지, 그 역에 가까운지 아닌지. 그래서 역세권, 위치, 뭐 회사와의 접근성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기사를 읽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기사를 읽고 난 뒤에 그러면은 정말 서울에 25개 구가 있고, 그쵸? 그리고 뭐 시세를 본다라고 해도 뭐 아무거나 시세를 본다고 해도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에 뭐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보았는지 그게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자산에 맞는 제가 그때 3억이 있었으니까 3억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처음에는 검색을 그걸 어떻게 했었어요. 검색하셨어요? 일단 시세로? 일단 제가 1억이 있을 때는 그때는 70%까지 대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3억짜리 아파트를 봤어요. 네. 70% 대출 받으면 1억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곳을. 그리고 이제 그러고 보고 또 그 제 자산을 맞춰서 시세를 보는 거죠. 그럼 내가 70%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네, 그런 거를 보고 이제 한국경제신문을 매일경제신문이랑 두 개를 같이 이데일리도 보고 포함시켜주세요. 네, 이데일리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그래서 이제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자기 자산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꼼꼼히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입지를 선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회사와 접근성? 네. 근데 회사라고 했을 때 사실 그래요. 서울 전역에 다 회사가 있어요. 제 회사. 네, 저는 영등포가 회사예요. 네. 근데 신랑은 강남이에요. 네, 지금은 수원으로 다니고 있지만 그때는 강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과 영등포의 접근성이 어디가 좋을지 두 명 다 좋은 곳이 어딜지 거기가 어딜까요? 뭐 어디가 딱히 좋다 이런 거는 없어요. 영등포로 포커스를 잡으면 신길 뉴타운이 좋았고 여의도도 비싸지만 괜찮고 마포 그리고 목동 그리고 그런 쪽이 괜찮고 강남이야 어디든지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2호선이었어요. 강남도 좀 가깝고 영등포랑도 좀 가깝고 마포 정도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구나. 서대문 네. 전 그래서 차로도 다니기가 좀 수월하고 지하철도 다니기가 좀 수월한 곳을 봤었어요. 근데 고덕은 그게 아니죠. 고덕은 그게 아니에요. 고덕은 가려면 좀 회사를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2019년 9월에 입주니까 애기가 이제 8살 학교 들어갈 때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애기 집중해야 되니까 월세만큼 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회사만 열심히 다니면 그건 매월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걸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대출도 많이 나오죠. 직장인 아닌 사람이 대출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사업자도 안 되고. 근데 직장을 다니면 일정하게 조금씩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저희는 둘 다 회사를 다니니까 저도 받고 신랑도 받고 그래서 레버지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었어요. 네, 직장 다니시기 되게 힘드시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우리 직장 열심히 다니도록 합시다. 회사 생활 화이팅!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단 5년 동안 지하에서 준비 좀 기간을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투자를 한 게 지금 한 3, 4년 되셨잖아요. 지금 이제 투자 구력 3년이 되셨어요? 네. 네, 본격적인 투자 구력. 지금 처음 시작할 때랑 그때랑 뭐가 가장 달라졌는지 저도 사실 맨 처음에 했던 투자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쏘쏘했어요. 네. 네, 투자도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투자가 제일 좀 뿌듯한 투자였어요. 그러면 그 지난 3년간의 변화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제 양도세를 신경 쓰기 시작했죠. 네, 이제 이렇게 바로 네. 나옵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투자를 좀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세금 문제예요.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떨어진 줄 아는데 음.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많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각자의 그 어떤 경우이긴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신 권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서울의 공급량은 계속 줄고요. 네, 일단 공급량이 줄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서울에 살고 싶은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네, 수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해와 내년은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바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 그 가격이 하락하는 물량이 많아지니까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그쵸, 많지 전세값 않겠죠? 역전세가 그리고 이 두 가구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LTV 0%예요. 네, 내 돈이 있어야지. 네. 지금 그냥 사실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네.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택이 뭐 몇 채 있고 고덕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대출이 0%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다주택자인데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충격은 조금 있겠죠. 대신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어떤 이유에서? 2021년부터는 또 공급이 줄어드니까. 네, 줄어드니까 네.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한 1, 2년은 버텨보자. 네, 책에 쓰신 내용들 궁금했던 점들을 제가 조금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소형 아파트 투자 노하우 두구두구두구 저희 들어갑니다. 이제 준공 5년 이내에 아파트 급매를 노려라. 뭐 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하필은 준공 5년 이내에 아파트 급매를 노려라. 요 얘기가 나왔을까? 네. 왜 준공 5년 이내인가요? 10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기에는 10년도 괜찮지만 제가 이거를 사서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10년이 지난 아파트를 사게 되면 12년, 4년, 15년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보일러도 바꿔야 되고, 네, 그리고 자자분하게 손이 갈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돼서 한 10년, 12년 정도까지 보유하고 그리고 매도하면 그렇죠. 사실 저한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 새 아파트들은 굉장히 비싸니까 구축 아파트를 좀 사고 싶은데 몇 년도까지가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20년 된 구축 아파트 청량리에 지금 스카이 L65 굉장히 비싸게 올라가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20년 된 아파트 가격 반값입니다. 6, 7억이면 살 수 있어요. 신성미소지. 네네네, 그런 것들. 네, 그런 아파트들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서 더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그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4억 3천, 4천이었거든요. 많이 오른 거네요. 네, 제가 그 친구한테 그거 꼭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사고 있었는데 걔네가 이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네.
근데 걔는 그 신성 미소지음이 초역세권이고 네. 조금 봤을 때는 뭐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학교도 옆에 없고 그리고 그럼 이런 게 나올 수 단지만 있을 것 있어서. 같아요.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오래된 아파트 한 20년 됐죠. 그 20년 된 아파트 입지는 좋지만 조금 오래됐어요. 그 아파트 재건축도 애매하고 새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럼 투자 가치가 과연 있을까? 가격이 오르면 사실 투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 대비 얼마 정도라고 하면 구축 아파트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게 너무 제가 구체적인 날카로운 질문을 했나요? 신축 아파트 대비 네. 지금 보면 청량리에 지금 20, 30평대가 거의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저 12억 네. 그 정도. 근데 되고 지금 있어요. 그 신성 미소주민가 하는 것들 같은 평양이라고 했을 때 그게 그래도 절반 정도 가격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네. 신축 아파트 20평대가 네. 한 11억, 10억 정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신성 미소주면 7억 정도 하면 네. 한 30% 저렴한 거네요. 30% 저렴하다고 하면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신축 아파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입지는 좋아요. 입지는 좋아서 가격이 만약에 안 된다. 네. 내가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그 신축 아파트 살 만큼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구축 아파트를 사셔도 되지만 같은 가격이라면 조금 더 그 준공 연도가 좀 짧은 걸로 그런 걸로 사시는 근데 사실 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신축 네. 아파트는 지금 12, 3억 하는데 네. 오래된 아파트는 지금 6, 7억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실 돈 있으면 당연히 신축 아파트 네. 사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네. 그런 거라도 입지 좋은 데에 사는 게 신축이 낫다. 아니 입지가 좋은 네. 구축이 아, 괜찮다. 어차피 돈이 없으면 네. 선택지가 없잖아요. 네. 신축 못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입지 좋은 곳에는 하나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입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일단 책에는 일단 준공 5년 이에 아파트 급매를 노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 구축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그쵸.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꾸준히 오른다. 네. 그리고 초보일수록 시세 차익형을 노려라 이런 멘트가 있어요. 그런 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요게 핵심이라고 봐요. 제가 맨 처음 지금 보면 초보일수록 시세 차익형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어떤 건지. 저도 자본이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을 불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받아서 월세를 받을까? 아니면 아파트를 갈아타서 조금 돈을 좀 벌을까? 그래서 두 개가 항상 생각이 났어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네. 근데 결국에 제가 선택하는 거는 아파트를 옮겨가면서 돈을 버는 걸 선택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월세를 뭐 쉽게 오피스텔을 생각하잖아요. 네. 오피스텔 60, 70만 원 받아봤자 그렇죠. 이자로 30만 원 나가면 제가 떨어지는 건 4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오피스텔은 또 아파트만큼 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빨리 돈을 불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형을 아파트로 갈아타면서 결정을 하게 됐고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을 빠르게 형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들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든지 제가 그걸 그냥 선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월세로 계속 자산을 불릴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겠더라고요. 큰 돈을 이렇게 빨리빨리 불릴 수가 없어요. 네, 정확하게 제가 느꼈던 바를 지금 권태희 씨도 느낀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은퇴가 한 10년 이상 남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 전략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 핵심은 1주택 투자법이다 이런 내용이 또 책에 있어요. 그러면 1주택 투자법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무주택자나 네. 1주택자들이 괜히 한 주택 하나 두 개 더 늘리지 말고 네. 그냥 하나에 집중해라. 네. 지금 무주택자들이 갑자기 뭐 두 채, 세 채 사면 양도소득세나 그런 거를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종부세, 세금의 문제가 너무 많이 따라오니까 대출도 그렇고 딱 똘똘한 거 하나만 사서 네, 보유해라 당분간. 1주택자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집안 혁신도시 어떻게 보시는지 1주택자 어떻게 보시나요?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죠. 네, 양도세, 비과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뭐 10억짜리인데 다주택자면 한 70% 내야 되죠. 60, 70% 세 채 이상 되면. 그런데 1주택자는 그 9억 이하면 다 자기 돈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를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죠. 정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구멍이 요즘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가장 좋아요. 딱 한 채만. 딱 한 채만.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그 난생 처음 아파트 투자. 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해보니까 굉장히 아파트 투자 알찬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좀 애독해 주시고요. 권태희 저자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마지막 한 말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책을 구입하시는 독자분들의 그 독자층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직 아무것도 투자 안 해보신 분? 네. 근데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무주택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이 위기가 기회입니다. 지금 사세요. 시작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마지막에 중요한 멘트를 날리셨어요. 무주택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집값 떨어졌을 때가 기회다. 또 이런 얘기 나가면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이런, 읽어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부동산 투기를 주장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요.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네. 책 사서 읽어봤습니다. 네, 저희 그럼 마칠게요. 고맙습니다.